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 8명 가운데 본경선 대상자 5명이 결정됐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해 논란입니다. 정부의 접종자 인센티브 조치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평택항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던 20대 근로자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네, 국회 소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6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상범 의원과 김용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감정 싸움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자동 산회했습니다. 오후 질의 막바지에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전관 변호사의 폐해가 여전하다는 취지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전관 예후 의혹을 다시 끄집어낸 게 발단이 됐습니다. 검사장 출신인 유 의원이 변호사 시절 경기 파주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무면허 대리수술 사망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해주는 과정에서 나온 녹취록을 회의장에서 틀었습니다. 이에 유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김 의원이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도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 본인의 얼굴과 육성을 그대로 노출되게 해 명예를 훼손한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확인이라도 거쳐서 어떤 비난을 한다. 그런다면 같은 의원으로서 수긍할 바도 있고 하겠지만 마주 보면서 계속 상임위를 하는 과정에 이와 같은 형태로 상대방 의원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그래서 앞서서 의원이 한다면 앞으로 김용민 의원이 고소고발된 사건을 모두 까집어서 김용민 의원을 비난해도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이 논란은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저를 얼마나 많이 거론하셨습니까? 아까 유상범 의원님 띄우신 PPT에도 제 얼굴이랑 이름이 그대로 박혀 있더라고요. 예의를 먼저 안 지키신 거 아닙니까? 이에 청문회 진행을 맡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시간 30분간의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이에 항의하며 청문회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청문회는 26일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습니다.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어제로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도과돼서 이 보고서 채택은 불발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진행을 방해해서 자신들의 정권을 비호할 방탄 총장을 세우기 위함 아닙니까? 결국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31일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약 3분 만에 일사천리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 8명 가운데 본경선 대상자 5명이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 8명 가운데 본경선 대상자 5명이 결정됐습니다. 경선과 관련해 지난 26일과 27일엔 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대표 후보에는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윤영석, 김웅, 김은혜,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 8명이 출사표를 냈던 상황입니다.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오전 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최종 의결한 뒤 발표했습니다. 최종 당대표로는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나경원, 이준석 의원이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미래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가장 바라는 미래고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얘기와 이런 아이디어 정말 다 담아내겠다는 약속 시작하면서 당대표가 개파와 무관하지 않다면 공정하고 중립적인 경선도 어려울 것이고 전쟁 경험이 없는 장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패배를 반복한 장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거마다 이기는 장수, 바로 저 주호영이
본경선에 오른 5명의 후보들은 약 2주간 권역별 합동연설회, TV 토론회 등을 거치게 되며 다음 달 9일에서 10일 이틀간 이뤄지는 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각각 70%와 30%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가 선출됩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삭제를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해 정부가 삭제를 요구하고 항의했지만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국내에선 도쿄올림픽 보이콧까지 거론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 대선 주자들도 도쿄올림픽 지도에 표기된 독도를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6일 일본의 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와 관련해 도쿄올림픽 보이콧 가능성까지 언급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에서 독도 삭제를 거부한다면 정부는 올림픽 불참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도 연설 내용도 함께 실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SNS를 통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독도는 우리 땅이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 지도에서 시마네현 위쪽 독도가 위치한 곳에 작은 점을 찍어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시정을 요구하자 일본은 독도 표기를 흐릿하게 바꾸는 수법을 썼으며 육안으로 잘 안 보이지만 화면을 확대하면 여전히 독도 위치에 점이 보이기에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처음으로 2019년 7월 일본 측에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했으나 일본 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한국 정부의 요구를 재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4일 외교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해 표시한 도쿄올림픽 지도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거듭된 시정 요구에도 일본 측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올림픽 지도 표기와 관련한 보이콧까지 거론되는 시점에서 일본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는 6월부터 방역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접종자 인센티브 조치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노인들이 접종을 마치는 7월부터는 접종자에게 사적 모임은 물론 또 다중이용시설에서 인원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등산로와 공원 등 사람이 많지 않은 야외 공간에서는 노마스크도 허용됩니다. 접종자에게는 국립공원, 국립공연장의 입장료 할인 조치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A일보는 정부는 6월 시행될 1단계 완화 조치가 확진자 증가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문제가 있을 경우 다음 단계의 조치에서 이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며 인센티브의 차질 없는 이행과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조치가 있어야 집단 면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B일보는 정부는 7월이면 1차 접종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접종률과 방역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냐며 정부가 미국 등 백신 선진국을 의식한 나머지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방역 고삐를 잴 때지 풀 때가 아니라며 특히 노마스크 같은 조치는 국민들의 긴장 이완을 부를 수 있는 만큼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관계의 제약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도 필요한 조처로 평가할 만하다며
접종을 독려하는데도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국민의 자발적인 생활 방역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각종 혜택과 더불어 노마스크 같은 조치는 국민들의 긴장 이완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상반기 접종에 전력을 다하면서 시민들의 백신 접종을 유도할 수 있는 추가 대책 또한 강구해야 합니다. 네, 지난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새 검찰총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적 검찰개혁을 완결짓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현 상황에 대해 앵커 브리핑 이어갑니다. 먼저 A일보는 가장 큰 문제는 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수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라임이나 옵티머스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절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사건 수임자의 이름을 올려놓고 월 2천만 원이란 고액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B일보는 이 직접적인 이해 충돌은 아니더라도 고위 공직자 출신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을 수임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총장이 된다면 관련 사건 지휘를 회피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의혹을 종합해보면 김 후보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에 걸맞지 않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후보로 지명된 직후 김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고액 수임료가 전관 예우 논란을 일으켰다며 청문회 전날 공개된 사건 수임 내역을 보면 더욱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종 수사 기능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범죄 피해를 본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언덕입니다. 검찰총장이 다른 어느 공직보다 높은 수준의 중립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지난달 경기 평택항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던 20대 근로자가 숨진 가운데 해당 사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평택항에서 사망한 고인의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은 하루 평균 7명, 해마다 2,400명 이상이 노동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지만 그게 제 친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고 분명 막을 수 있던 일이라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며 분노했습니다. 안전관리 미흡, 시설물 불량, 또 정부의 안일한 태도, 즉각 신고하지 않고 윗선에 보고를 거치는 시스템 등은 산재 사고를 불러일으킨 전형적인 원인들 가운데 하나라며 사고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는 이미 고인이 됐지만 이런 슬픔은 저희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청년들과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31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9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마포구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와 협력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 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 선정해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협력 사업입니다. 마포구는 세부 사업으로 먼저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기반 고졸 청년 맞춤형 비대면 산업 실무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DMC 코넷과 함께 DMC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송, 영상 전문가 양성 및 최창업 지원 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는 실질 수요에 맞는 기업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에 마포구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마포구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5월 10일 사이 폐업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입니다. 단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했던 곳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며 폐업 사실 증명원, 매출액 증빙자료, 소상공인 증빙자료 등 신청서를 구비해 마포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마포구는 어렵게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숨통을 터주고자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사업을 총 200억 원 규모로 시행합니다. 시행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로 마포구 지역 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전지점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체당 2천만 원 한도로 대출일로부터 1년간 이자를 마포구에서 지원합니다. 안양천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8개 지자체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바로 안양천 고도화 명소화 사업인데요. 김상돈 시장은 안양천 초화원에서 경기 의왕 안양 군포 광명, 서울 구로 양천 영등포 금천 등 8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안양천 고도화 명소화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8개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인데요. 세부 내용으로는 안양천 고도화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안양천 장미 벚꽃 백리길 조성, 하천 행정구역 경계 조정 및 하천 관리 방안 협의 조성, 안양천 벨트축제 공동 추진, 그리고 안양천 수질 개선 및 위해 생물 제거 등이 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관련 8개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하는 등 안양천 고도화 명소화 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이날 협약은 지자체 간 상호 긴밀한 협조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협약을 체결한 8개 지자체는 상호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안양천 고도화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2022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광역시 소식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한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전시가 정책 파트너로 활동해줄 시민 참여단을 위촉했습니다.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는 지난 4월 시민과 함께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했으며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민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실시해 최종 15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시민참여단은 앞으로 2년 동안 여성친화적인 지역문화 확산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모니터링, 시민 눈높이의 정책 제안 활동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대전의 한국판 실리콘밸리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 팁스타운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합니다. 지방 최초로 글로벌 기술 창업 육성 지원을 위해 건립된 대전 팁스타운이 5월 24일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방 최초로 글로벌 기술 창업 육성 지원을 위해 건립된 대전 팁스타운이 5월 24일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4월 대전 스타트업타운 개소에 이어 문을 연 대전 팁스타운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현재 8개 투자기관과 29개 창업기업이 입주했습니다. 이날 개관식 행사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팁스타운의 본격 가동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창업진흥원은 팁스타운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스타트업 파크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2개 시설은 같은 궁동지역에 위치했으며 무엇보다 기술 창업 플랫폼이라는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어 앞으로 상생 협력이 기대됩니다. 광주시가 옛 505 보안부대를 광주의 아픔과 역사를 배울 수 있는 5.18 역사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압작전의 실질적인 지휘본부였던 505 보안부대는 지역 인사와 학생 운동 지도부, 시민군 등을 지하 감옥에 가두고 고문 수사를 했던 곳입니다. 광주시는 옛 505 보안부대를 5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역사 배움터, 상징문주, 잔디마당 등으로 구성된 5.18 역사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5.18 역사공원은 5.18이라는 역사를 간직하려는 시민의 뜻이 담겨있는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5.18 역사공원이 5.18의 역사적 사실과 교훈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5.18 사적지로 지정된 505 보안부대 본관과 식당, 이발소, 면회실, 위병소, 정문을 원형 복원하고 내무반 별관을 리모델링해 5.18 관련 교육 연구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3D 근골격 검진 시스템 의료 장비를 도입하고 통합 근골격 검진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체형 분석 시스템 엑스바디는 적외선 카메라를 통한 자동 관절 인식 방식으로 누구나 편리하고 빠른 시간 내에 근골격 불균형 및 부정렬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첨단 장비입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질환별, 부위별 맞춤 운동 치료가 가능하고 척추 교정 및 운동 치료에 따른 환자의 부담이나 부작용도 적어 거북목, 측만증, 후만증,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과 광범위한 관절 치료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의료 장비 도입으로 주민들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치료를 위해서는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함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횡성군은 네덜란드군의 6.25 한국전쟁 참전 인연을 계기로 매년 추모식과 함께 다양한 교류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네덜란드 테마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횡성 네덜란드 테마마을 조성 사업은 2030년까지 5,000면 우황리 일원에서 추진되는데요. 총 3단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됩니다. 1단계는 주민의식 공감대 형성 단계로 주민 교육 및 견학, 소규모 튤립공원 조성 등이 이뤄지고 2단계는 교류 활성화 단계로 네덜란드 문화교류센터를 운영하고 네덜란드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3단계는 장기 사업으로 풍차 조형물과 튤립 정원 등을 갖춘 테마공원을 민자유치로 조성하여 주변 루지 체험장, 안흥 모락모락 찐빵마을 관광지와 연계하여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공을 들이는 청주도심 통과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과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를 위한 후보도시 선정 여부가 이번 달 결정됩니다. 충북도는 최상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공들이고 있는 주요 사업들의 선정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됩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22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초안에서 제외된 청주 도심을 통과해 청주 국제공항으로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의 포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초안에서 청주도심 통과가 배제된 뒤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청주도심 통과 노선 반영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1인 시위에 돌입했고 대전과 충남, 세종도 최근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습니다. 또한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에 나선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의 1차 관문인 국내 후보도시 선정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충청권 지자체는 지난해 7월 공동 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지방의회 승인 등 유치 준비에 나섰습니다. 지난 3월 대한체육회에 공식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고 다음 달 3일 대의원 총회에서 국내 후보도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구직 청년에게 무료로 면접 정장을 빌려주는 양산시의 면접 정장 대여 사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양산시는 청년 구직자의 구직활동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사업, 청년 내게 핏 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10일부터 대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양산시 청년정책 제안 공모인 청년의 참견에서 채택된 사업 중 하나로 참여 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면접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해 이메일로 신청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대여업체를 방문해 남성은 정장 자켓과 바지, 와이셔츠, 넥타이 등을, 여성은 정장 자켓과 치마 또는 바지, 블라우스 등 체형에 맞는 옷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흥해 특별도시 재생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흥해 이팝나무 명소화 사업 준공식이 열렸는데요. 흥해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물론 지역 관광 산업에도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시는 지난 21일 흥해 이팝나무 명소화 사업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흥해 이팝나무 명소화 사업은 흥해 특별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이팝나무 군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진입로와 편의시설 등을 정비했으며 이팝나무 생육 개선을 위해 단단하게 굳은 땅을 풀어주는 다밥 해소 작업도 시행했습니다. 시는 흥해 이팝나무 명소화 사업 준공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여가 공간을 제공해 지진 트라우마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한편 흥해 이팝나무 군락이 포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합니다. 또 이번 사업이 흥해 특별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출발을 알리며 지진 피해 회복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흥해 이팝나무 군락지는 작년 12월 생물학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인정돼 천연기념물 제561호로 승격된 바 있으며 흥해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를 만나 COP28 여수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스미스 대사 일행은 최근 거문도에 있는 영국군 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여수시를 방문해 권오봉 시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8 준비 상황을 홍보하며 여수시의 참가를 요청하고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권 시장은 스미스 대사에게 COP28 남중권 유치 활동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영국 COP28 참석을 희망한다며 COP28 유치에 대한 영국 측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김제시 협의회가 미얀마 사랑 도시락 나눔 행사를 통해 미얀마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김제시 협의회가 김제시청 민원인 주차장에서 미얀마 사랑 도시락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제시청 민원인 주차장에 마련한 캠페인 부스에는 도시락을 구매하기 위한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제한 미얀마 전북 학생의 행복한 아시아에 전달돼 도내 거주 미얀마인 지원과 미얀마 현지 의료 및 방역물품 전달을 위해 사용됩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미얀마 국민과 한국에 있는 미얀마인이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남원시가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문화재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양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가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문화재 관리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문화재 소유자 관리 원칙과 관리 소홀에 의한 훼손 사례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문화재 관리 방법, 안전점검 요령 등의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 소유자들이 우리 선조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유구하고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고 문화재 관리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실습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몸에 체득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화재 돌봄 전북 동부권 사업단은 2015년도부터 매년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교육과 소화기 사용 방법, 안전점검 요령 등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우정이었습니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등이 새만금 정책사업 독단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걸기대회를 가졌는데요. 황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새만금 상생발전 시민연대가 새만금 개발청 앞에서 새만금 정책사업 독단 추진 철회 촉구 범시민 강력규탄 걸기대회를 가졌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새만금청은 새만금 수상태양강 개발투자형 발전사업에 대해 민간여비의 임시 공백기를 이용해 의결 절차 없이 사업 공모를 강행하고 수상태양광 건설 지역인 군산시와 무관한
부안군과 김제시의 매립용지 개발에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며 이는 군산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인근 지역 주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심한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부의장은 성명서에서 새만금청이 독단적 사업 추진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항의 방문과 1인 피켓 시위, 범시민 서명운동 등 27만 군산 시민과 함께 무한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6일 강임준 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은 새만금 사업 공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은 바 있으며 군산시의회와 새만금 상생발전 시민연대도 독단적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새만금 개발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파주시의 한 재활용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 원인은 담뱃불 부주의로 추정됩니다. 지난 25일 파주시 야동동에 위치한 재활용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무실 인근에서 밭일을 하던 사람이 화재를 발견해 당시 근무자가 119에 신고했으며 금촌대 현장 도착한 바 재활용 파지 적치물이 연소 중에 있어 수관 전개 후 화재 진압 및 현장 안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담뱃불 부주의로 추정되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168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인력 32명과 장비 13대가 동원됐으며 최초 신고 접수 후 완진까지는 1시간 21분이 소요됐습니다. 화성시에 위치한 기천저수지에서 안전 진단 작업을 하던 직원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5일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기천저수지에서 순환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방대 출동해 확인한 바 피해자는 기천저수지 댐 하부 정수지에서 둑 붕괴 등 안전진단 작업을 하던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고 수습을 위해 소방인력 32명과 탱크 등의 장비 12대가 동원됐으며 피해자는 소방대 인명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건설 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6일 곤지암읍 삼암리의 한 건설 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반 주택 건설 현장에 근무자가 흙더미에 매몰돼 안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삼북대 현장 도착해 확인한 바 보강토 작업 중 흙더미에 매몰돼 상체를 보이는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의식 및 호흡이 있는 상태로 구조 및 현장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의식 저하와 일부 출혈은 보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초 신고 접수 후 구조 완료까지는 28분이 소요됐으며 구조를 위해 소방인력 24명과 장비 8대가 동원됐습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지며 야외 활동을 즐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출 시에 자외선 차단제와 마스크 잊지 마시고 또 귀가 후에도 꼼꼼한 손 씻기 등 생활 속 방역 수칙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